이번 시간에는 밀크시슬, 실리마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인지, 어떤 효능 효과, 그리고 기능 정보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언제 먹으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슬은 식물 엉겅퀴의 일종인데요. 학명으로는 실리뷴 마리아눔이라고 합니다. 밀크시슬이라는 유래는 엉겅퀴에 잎을 빻으면 우유와 같은 수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유를 뜻하는 밀크시슬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실리마린은 밀크시슬의 씨앗 추출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밀크시슬의 씨앗 추출물인 실리마린과 밀크시슬은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마린은 술이나 다양한 독성 물질로 인한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세포를 재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시슬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오고 의약품으로도 나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밀크시슬의 기능성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밀크시슬은 다양한 함량으로 나오는데 효능 효과는 독성 간질환, 만성 간염, 간경변의 보조 치료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거고, 의약품으로 출시가 되는 밀크시슬은 보조이긴 하지만 독성 관질환, 만성 간염, 간경변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 반응과 소화기 관련 부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가운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냉한 분들이 드시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배가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위통이나 복부 팽만 같은 위장관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밀크시슬은 담즙 분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심한 담도 폐쇄 환자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어떤 약이나 영양제도 마찬가지지만 밀크시슬도 몸에 맞지 않을 때는 각종 알레르기 증상, 피부가 가렵고 부풀어 오르고 붓고 하는 등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밀크시슬은 밀크시슬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 밀크시슬에다가 각종 부원료로 비타민 B군들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실리마린 단독 제제라면 하루 중 언제 드셔도 무방하지만 언급한 대로 위통이나 복부 팽만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식후 즉시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고, 단 비타민 B군과 같이 들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침이나 점심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여 에너지 부스팅 작용이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수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비타민 B군과 같이 있는 밀크시슬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 되도록 드시고, 밀크시슬 단독 제제라면 하루 중 언제든 식후 즉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는 의약품으로서 밀크시슬은 각종 간질환의 보조 치료로 사용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밀크시슬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간혹 설사나 복통, 위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밀크시슬 단독 제제라면 식후 즉시 드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오른쪽 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